이제 계속 보죠. 이거는 이제 119의 기출문제에서 몇 개만 제가 뽑았어요. 이제 중요한 문제 위주로만 뽑았는데, 이제는 조금 이렇게 그냥 이 주제의 내용으로 보지만,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죠. 구체적으로. 자, 기계학습에서 경사하강법을 설명하래요. 그럼 일단은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잊어버리고 경사하강법이라는 거를 설명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 풀이집을 보면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있는데 차트를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이 이렇게 최적화되는 0과 가까운 값을 찾는 방법이 경사하강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출풀이는. 그래서 어떻게 최적화된 값을 찾을 거냐, 그죠? 이게 경사하강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절대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이 그림을 바꿔서 그려볼게요. 내가 이런 선을 하나 그렸어요. 여기는 x 값이고, 이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y 값이에요. 여기는 시작점이죠. 그죠? 시작점은 그냥 이 차트는 x, y 00에서 시작을 했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x가 2가 됩니다. 값이 바뀌었다 이거죠. 0에서 2로 바뀌었다. 그럴 때 y도요 똑같이 2가 돼요. 만약에. 그러면 이 선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죠? 그럼 x가 2가 되니까 y도 2가 됐네. 그러면 x 빼기 y 하면 2 빼기 2면 0이죠. 당연히. 그쵸? 이 0이 최적화된 해라는 거예요. 이 0이. 사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인데 문제는 x가 2가 될 때 y가 2가 되냐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실제 데이터는. 맞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x가 2가 될 때 y가 3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죠? 조금 더 증가했죠? y보다.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해볼게요. y는 3이잖아요. 이꼴. 맞죠? x는 2였죠. 시작점은 0이었죠. 그죠? 시작점은 0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미지의 수, 무슨 값을 넣어주면 이거와 가장 유사한 값을 찾을 수 있냐? 이게 회귀 개수예요. 별거 아니죠. 이거를 수식으로 치면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의 x다 그 얘기인 거예요. 쉽죠? 이게 회귀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머신러닝이고 신경망이고 다 이해합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게 이거잖아요. 내가 2고 나도 2야?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은 알고 있는 거죠. 그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입력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거야. 맞죠? 그쵸?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요 값들을 조정해서 이 값과 맞춰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베타 1은 곱하기니까 1을 두고 여기다가 0을 두면 이 0하고 1이 최적화된 값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아니 그러면 내가 3이 되면 너도 3이 되냐?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든 값이 다 바뀌냐? 그렇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어쩔 때 x가 2일 때 y는 3이었다가 x가 3이 되면 y가 3.5가 돼. 불규칙이죠. 규칙이 딱 명확하면 이건 아주 심플해.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나와 그냥. 그죠? 뭐 곱하기도 필요 없고 더하기도 필요 없어. 나누기도 필요 없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x가 2가 될 때 y는 3이었는데 x가 3이 될 때 y는 3.5였고 x가 4가 될 때 y는 3.7이었어. 규칙적인 변동이 없죠. 그러면 이걸 빼다 보면 두 개의 차이를 빼면요. 최대한 0에 가까우면 그게 최선의 값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게 경사하강법이에요. 그게. 가장 키가 되는 건 뭡니까? 입력값과 결과값의 차이를 뺀다 이겁니다. 차이를 빼서 그게 0이 된다면 100% 맞다 이거죠. 근데 0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근데 최소화되는 값이 어디까지냐? 이건 계산해 본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경사하강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알았으면 자 이거를 제가 뭐라고 읽었어요?
베타라고 했죠. 베타 0, 베타 제로. 그죠? 베타 0, 베타 1, 베타 0. 그죠? 이거라고 했죠. 이 말의 어휘를 조금 바꿔볼게요. 또 하나는 요값과 요값의 차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 몰라요. 이거 어떻게, 왜냐면 얘 기능이 많아, 생각보다. 예, 기능을 다 몰라요. 그러면 요값과 요값의 차이. 근데 그 차이가 평균에서 빼면 뭐라 그러죠? 편차라고 합니다. 그 차이를. 그쵸? 그리고 아까 베타1 요거 있죠? 요거를 신경망에서는 가중치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말이라고요. 그리고 평균에서 빼서의 차이는 편차라고 하지만 회귀 개수에서의 차이는 뭐라 그래요? 잔차라고 해요. 같은 말이라고. 데이터 마이닝에서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는 에러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다 그게 그건데 쓰는 말의 어휘가 타이밍에 따라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비전공자다 보니까 어떤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자 파라미터 값을 조정해 줘야 되고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파라미터라는 말은 우린 들어본 적이 없어. 저게 회귀식이면 베타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신경망이면 가중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는 x 변수라는 거 하나 있었죠. 근데 x라는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있잖아요. 얘를 대출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럼 그걸 판단할 때는 x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쵸? y 값은 해 말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x1, x2 이런 게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봐보세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에 x1. 그럼 x1은 뭐다? 소득. 월 너 얼마 받니? 이거. 자 더하기 베타 2에 x2. x2는 뭐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니? 직업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했죠. 더했잖아요, 그냥. 이 더한 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선형 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변수들 간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y값을 예측해야 됩니다. 이게 선형 결합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쵸? 데이터를 사양해 보면 사양. 이 말 너무 어렵지 않나요? 데이터를 사양한다.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죠?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데이터를 사양한다라는 말은 실제 y값이 이렇게 있으면 선분을 하나 긋고 요 데이터를 일로 가져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봐봐요. 똑같은 게 있는데 요렇게 가져와 봐. 그럼 또 요렇게 되겠죠?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오면 여기 떨어진 값의 거리 데이터가 뭉쳐있다 떨어져 있다 이걸 수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분산이라고 한다고요. 뭉쳐있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분산이 크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뭉쳐있다 떨어져 있다 쉽게 그냥 말하면 그거를 우리는 데이터를 사양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거 조금 넘는데 기술사 시험 문제로 봐볼게요. 이쪽의 문제가 첫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P밸류가 뭐냐? 그럼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95%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설이 맞다 틀리다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요. 그러면 내 가설은 뭐냐? 뭐 때리면 아프냐? 때리면 아프지 당연히.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때려야지 아프냐? 이건 다른 얘기죠. 그죠?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P밸류입니다. 이게 P밸류예요. 그럼 P밸류가 시험 문제 나왔어. P밸류가요. 이게 이 말뜻이 뭐냐? 그러면 이 평가 기준에 평가 기준이 오류가 날 수도 있겠죠. 아픈데 안 아프다고 말하거나 그럼 오류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뭐라 그러냐면 1종 오류, 2종 오류라고 하는데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는 거 1종 오류. 그죠?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하는 거 2종 오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자,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를 딱 이렇게 보니까 지금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편차죠. 최적의 해라는 게 0을 찾는 거죠. 이게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에 신경망이 나왔고요. 시험 문제에 역전파, 아직 역전파는 안 했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이 나왔어.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1등 하기가 너무 쉬운 시험인 거죠. 이 출제자는 내 주관도 있습니다. 여기에 출제자는 이쪽을 잘 모르는구나.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정보처리 기사는요, 과거 정보처리 기사는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대부분 다 나오죠. 그쵸? 왜 그렇게 합니까? 합격자가 몇 명이건 중요한 거는 안 바뀌니까. 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합격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시험 문제가 일관성이 없고 여기 하나 내고 여기 하나 내고 여기 하나 내고 그거 누가 합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낼 때는 그 짓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찔러만 보는 거야. P밸류가 뭐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1종 오류, 2종 오류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P밸류를 냈으면 거기에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표준 정규 분포라고 들어봤죠? 종 모양. 근데 우리는 T분포도 있고요. F분포도 있고요. 검정 통계량도 있고요. 그 중에 P밸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P밸류가 나왔으면 다음에 나와야 될 건 뭐예요? 이쪽에 앞쪽을 내거나, 맞죠? 이쪽에 앞쪽을 내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역전파 알고리즘, 갑자기 느닷없이 경사하강법. 이건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대충 내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답을 쓸 수 있다면 P밸류가 나왔는데 P밸류의 의미는 쓰고요. 앞에다가 데이터가 정규 분포일 때 P밸류의 의미가 뭐냐? 데이터가 T분포 아직 얘기 안 했어요. T분포일 때 P밸류의 의미가 뭐냐? 데이터가 F분포일 때 검정 통계량은 뭐냐? 이러면 차별화가 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 딥러닝은요, 시험에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거 내가 이것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이 지금 얘기한 거, 이것만 신경 쓰면 완전히 전교 1등 하는 게 너무 쉬운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까 경사가 한번 이걸 그리고 다 이걸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적의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미분이거든요. 미분. 근데 이 미분도 dx, dy에서 미분한다. 미분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미분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미분은 뭐예요? 그냥 나누기 하는 겁니다. 나누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세하게 나누는 거예요. 변화량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죠? 필요 없다고. 왜? 파이썬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신경 안 써도. 필요하면. 함수 부르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미는 알아야 되죠. 왜 나누는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적의 해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최적의 해가 찾아져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누가 최적입니까? 얘가 최적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마치 이거 찾으면 최적의 찾았으니까 더 잘했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차트가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까지 가봐야 되죠. 이게 뭐냐?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출풀이나 시험 문제에서는 모멘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멘텀 자체를 모른다고요. 이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야 다음에 얼마든지 나와. 나는 모멘텀 하나로 게임을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 봐보세요. 기계학습, 연관규칙 쭉 있죠. 역전파 알고리즘, SVM 다 그거죠 지금. 다 얘네들이죠. 이게 지금 20% 30%가 깔려있다고요 문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기숙사 시험은 100점 만점에 어정쩡하게 60점 안 줍니다. 100점이든가 빵점이든가 극과 극의 점수를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둘 4개를 딱 잡고 있으면 내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쉽다고요. 이 시험이. 그래서 나는 모멘텀 하는데 자 봐볼게요.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했어요.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요식이에요, 요식. 요식 있죠? 요 회기식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입력값 있어요. 그럼 입력값이 뭐죠? x죠. 회기식에다가 x에다가 무슨 값을 곱하죠. 그죠? 그 곱하는 거를 회기식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베타 값이라고 했죠. 신경망에서는 그거를 웨이트, 가중치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가중치 1번, x 1번. 됐죠? 근데 내가 신경망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자, 때리면 아프다. 이거는 아프다 안 아프다 트루 펄스밖에 없는 거죠. 결과가. 근데 아까 회기식 봐보세요. x가 1 바뀌면 y는 3이야. x가 2 바뀌면 y는 4야. 이렇게 나오죠. 두 개는 다르죠. 회기식은 예측값이라는 특정한 숫자 하나로 나오는 거고 지금 말하는 신경망은 트루 펄스로 나오는 거죠.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때리면 아프다라는 걸 말하려면 그 예측값 x를 2를 넣으면 y가 3이 나오는데 그 3이 몇이라는 값보다 크면 true고 몇이라는 값보다 작으면 false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과 똑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해요? true, false로 나오죠. 그러면 그 몇이라는 기준값 컷오프는 몇이냐? 여기에는 컷오프가 있어야 돼. 자, 0에서 1의 값 중에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크면 true, 0.5보다 작으면 false라고 말해줄게. 그럼 여기에 결과는 뭐만 나와요? true 아니면 false만 나오죠. 그죠? true 아니면 false만 나오죠. 왜? 얘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원래는 뭐 0.2, 0.4, 0.7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기준값을 갖고 야 이거보다 작으면 너 0이야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이거보다 크면 너는 1이야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에요.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신경망입니다. 곧. 근데 그걸 0.5라고 얘기하지 않고 0.7로 올릴 수도 있고 조금 분포를 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아무튼 그런 기준이 있다. 그러면 내가 봤더니 펄스가 나왔어. 근데 지금 아까 이 회계식 봐보세요. 답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답 알고 있죠? x를 2로 넣으면 y는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야 펄스? 나 true인데 틀렸다라는 거잖아. 그쵸? 틀렸다라는 거죠. 틀렸어. 가중치를 더하기 2를 해봐. 원래 이 웨이트가 1이었는데 이걸 3으로 한번 바꿔서 돌려봐. 그러면 내가 결과를 아니까 true가 나올 때까지 돌릴 수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역전파 알고리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다 말고 맞을 때까지 값을 바꿔보는 거죠 지금. 아주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쵸? 그러면 이거는요 얘보다 크면 뭐래라, 얘보다 작으면 뭐래라. 프로그램으로 치면 마치 뭐와 똑같아요? 이 품문과 똑같죠. 만약에 뭐면 이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를 해라. 근데 업무적으로 경우의 수가 많으면 이 품문을 어떻게 둡니까? 만약에 뭐면 뭐라고 그 안에서 만약에 또 뭐라면 뭐를 해라 이렇게 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노드 하나를 더 붙이면 뭐가 됩니까? 그게 되죠. 그게 되잖아요. 만약에 보면 뭐하고 만약에 보면 뭐하고 또 만약에 보면 뭐해라. 그리고 알파고를 봐보세요. 아니 바둑판이 있는데 바둑을 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정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이품문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이품문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계층을 늘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사람의 머리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으로 꽂은 거야. 그랬더니 야 네가 바둑에 졌네? 그러면 야 웨이트 값 빼. 가중치 바꿔요. 다시 돌려. 요번에 이겼네? 오케이. 그럼 이 웨이트 값 이거 맞아. 그리고 이세도라고 붙어보는 거야. 왜 이세도라고 붙어요? 특이하게 두니까. 세계 랭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세계 랭킹 1위는 일반적인 패턴으로 바둑을 두는데 이세도는 좀 이게 바둑을 놓는 방식이 다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알파고 입장에선. 그래서 얘랑 했어. 그랬더니 한 번 이겼죠 이세돌이. 그러면 전날 진 거의 데이터를
웨이트 값을 조정을 해요. 다시 한 번 더 봐. 죽어도 못 이기는 거지. 그건 이세돌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세돌은 뭐 한 겁니까? 피 빨린 거지. 맞아요. 그냥 돈 받고 피 빨린 거야. 그래 알파고만 똑같이 똑똑하게 해준 겁니다. 그럼 누구도 이제 알파고를 못 이겨요. 그러면 알파고를 이기려면 머릿속에서 뭘 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경우의 수로 이겨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사람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신경망이고 이게 딥러닝이에요. 어렵지 않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다면 그걸 풀어서 쓸 수 있죠. 회귀계수는 이렇게 되는데요. 신경망에서 이걸 웨이트라고 쓰고요. 답안의 형태 모양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걸 웨이트라고 하고 이 웨이트 값이 이렇게 되면 결과 y는 0.5를 기준으로 하면 true가 나오는데 실제 만약에 이거를 false라고 봤을 때는 오류가 난 거니까 웨이트 값을 내가 빼주면 이게 내려갈 거고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되니까 true가 맞을 때까지 내가 뺑뺑이 막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역전파라고요. 이게 안 어렵잖아요 지금. 그쵸? 제가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겠구나. 회기식 하나로 게임이 끝나는구나.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통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하다못해 이 말을 안 해줘. 편차, 잔차, 그 다음에 에러가 같은 말이라는 거. 근데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그거를 에러라고 하고 회기식에서는 그걸 잔차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균과 차이는 편차라고 하고 이 말을 안 해주고 용어들 막 섞었어요. 어쩔 땐 베타 그러고 어쩔 땐 웨이트 그러고 어쩔 땐 파라메터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점수의 밭이구나. 이거는 뭐 한 번 더 나오면 근데 웃긴 거는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나왔어. 서포트 벡터 머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면, 봐봐요. 다 똑같아요. 아까 120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해놓고, 선 하나 이렇게 그었죠. 또 지워졌네. 이렇게 해놓고 선 하나 이렇게 그었죠. 그러면 얘가 얘일 때, 요거를 식으로 찾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뭐냐면, 선이 이렇게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깥쪽에 있는 점 있죠. 여기도 이 바깥쪽에 있는 점 있죠. 이 폭이 가장 넓게 최대화되게 만드는 선을 찾는 거예요. 폭이 왜 넓어야 돼요? 아니 봐봐요. 얘네들끼리 묶여 있으면 그 묶여 있는 게 의미가 있죠. 지금도 여기도 의미가 있잖아요. 왜 이 시간에 이때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앉아 있냐고요. 그러면 특정 목적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국회의사당에 왜 사람들이 묶여있어요? 그럼 국회의원 아닐까요? 기자 아니면? 묶여있는 게 의미가 있죠. 이 묶여있는 걸 계산하는 게 뭐예요? 분산이에요, 분산. 그죠? 그래, 분산이 작으면 묶여있는 거고, 분산이 크면 널리 퍼져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일 끝에 있는 가장자리, 이 폭이 가장 큰 놈, 거기 가운데다가 선을 하나 딱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분류가 딱 되죠. 그쵸? 분류가 딱 돼. 지금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분류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거봐요. 분류가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면 그나마 좀 낫죠? 그쵸? 이 최적의 라인을 찾는 게 뭐라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긋고 요걸 긋고 요걸 긋는 건데 자 길수와 풀이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제 한번 봐볼게요.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의 x 그리고 y가 0일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y가 0이라는 건 차이가 없다. 이게 1이라는 건 뭐죠? 이쪽 선? 내가 크면 너 하나 증가한다.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내가 증가하면 너는 빠진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양의 관계냐 음의 관계냐 그거잖아요. 요 라인을 긋는 게 뭐라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점수 먹는 거고 연관규칙. 연관규칙도 이것도 그겁니다. 저거 그냥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냥 맥주 사고 기저귀 사는 거. 아시죠? 그죠? 맥주 사고 기저귀 사는 거는 다 알아.
그런데 봐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칼날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공격자가요, 어떤 사이트를 해킹을 하려면 당연히 이 사이트가 어떤 정보인지 정보부터 얻어내죠. 그죠? 그래야지 무슨 공격을 하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 사이트의 IP 주소를 얻어야 돼. 그러면 그때 명령어가 뭐죠? 약간 보안을 넣으면 NS 룩업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러면 DNS 가서 IP 주소를 얻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서비스들이 기동되는지 알아야 돼. 그게 보안으로 얘기하면 뭐죠? 포트 스캐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웹이 있네. 어떤 웹페이지를 한번 불러봐. 세 개가 뭡니까? 그러면 만약에 해킹이라는 결과를 두면 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해킹인가요? 그럴 여지도 있죠. 그죠? 그럴 여지가 있죠. 그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한 게 연관 규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연관 규칙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맥주 사는 놈이 기저귀도 사더라 이 얘기인데 그건 너무 일반적인 거고 실제 업무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특정 IP에서 포트 스캐닝이 들어왔어요. 특정 IP에서 우리의 웹페이지 뭐를 불렀어.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패킷이 왔어. 그러면 이거는 공격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 비율을 계산하라고요. 그죠? 그게 연관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 파스 뭐죠? 인터넷 써서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스는 달라지는 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이럽니다. 파스는 DB나 개발 도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완전히 틀렸죠. 첫 번째 1번 AWS에서의 파스는 뭡니까? EC2 서버를 쓰는 거고요. 그거는 이아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MySQL을 쓰는 거 DB 이게 파스입니다. 거기에 코드 커밋 서비스는 이거 데이터를 배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개발하면은 운영기에 배포에 코드 커밋이에요. 그냥 이름이 코드 커밋 이런 거 쓰는 거 이게 파스입니다. 그러면 내가 AWS만 조금 알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파스와 그 다음에 파스가 또 우리 NIA에서 만든 게 있다고 그랬죠. 파스타 공공에서 말하는 파스타 이 두 개면 누구도 이깁니다. 근데 망하는 답이 이거지. 파스가 나왔어요. 첫 번째 1번 이아스와 파스와 사스의 차이점. 파스는 운영체제, DBMS, 웹서버, 와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파스입니다. 10년 전에 썼으면 잘한 거예요. 지금 클라우드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아까 그랬죠. 랜섬웨어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스의 말뜻을 누가 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알잖아요. 왜 웹서버 파스 서비스를 쓰는지. 제우스가 비싸다니까요.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제우스가. 그거를 아파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비용 줄죠? 그죠? 그럼 파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클라우드를 쓰겠다는 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땡큐인 거죠. 그냥. 그러면 여기에서 다 이게 100점씩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그러면 감리는 뭐죠? 니네 컴퓨터 정보 시스템 똑바로 했니? 안 했니? 요번에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전자정보법이 문장이 좀 바뀌었어요. 정보화 사업을 하다가 남는 예산은 보안이나 감리나 성능 테스팅에 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하나 딱 들어갔어요. 요번에 2019년도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지 알아요? 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천지에 깔려 있어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 거예요. 갑자기 일이 확 늘어났어. 그러면 감리라는 거는 평가하는 거죠. 자, 이게 시나리오를 줘요. G클라우드 기반의 감리할 때 평가 방법과 단순하게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평가 방법은 달라야 되죠. 그거예요. 그거로 이긴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죠? 그거로 이기는 거예요. 공공데이터 개방했죠.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공공데이터 개방했어요. 공공데이터 개방할 때 평가 방법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지식이 필요하죠? 그걸 평가하려면? 이게 또 필요하지. 이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통계적 분석 기법, 클라우드의 지식, 블록체인의 지식, 소프트웨어 공학의 지식, 소프트웨어 공학에 뭐를 쓰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었다면 이렇게 묶여서 하나 만들어지죠.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했다면 이렇게 묶이죠. 그쵸? 만약에 그거를 블록체인이었다면 이렇게 묶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쓸 게 많죠. 거기에서 제일 잘 쓸 수 있는 걸 쓰고 끝내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냅두고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였어. 그냥 소프트웨어 공학만. 그럼 이 얘기는 이거예요. 요걸 이해하면 돼요. 기능 점수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규모를 산정하는데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을 하는 기능 점수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됐죠?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FM이고 AWS로 전환할 때 기능 점수 산정 방법은 달라요. 당연히 달라야 돼. 맞죠? 그냥 생각해봐도 데이터 분석하는 업무의 기능 점수 산정 방법은 다를 수 있죠. 그죠? 융합시키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쓸 게 엄청나게 많은 거지. 쓸 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스카다 뭐죠? 스카다? 여기에서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죠. 스카다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냥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야 스카다 시스템 어디 있어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근데 HMI 어디 있어? 화면 어디 있냐고. 관자 이 모니터링 화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알아들어요. 근데 이 스카다에서 쓰는 게 뭐냐면 스카다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나와. 기술사 공부한 사람은 독일 지멘스사에서 만든 폐쇄형 시스템 스카다 이렇게 나오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안하는 사람은 스카다 하면 스톡스넷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편의 패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죠? 패를 알고 있잖아요. 패를 알고 있을 때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다는 뭐여야 돼요? 스카다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프로토콜의 이름이 모드버스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드버스라는 거를 조금만 알면 내가 칼날을 갖죠.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거 좀 힘들어요. 수검 전략하는데 공부 가르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야 돼요. 수검 전략은 공부를 안 하면 전략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7시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뭘 하는데요? 그러면 7시간 공부하면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요. 책상에 앉으면 뭐 하세요? 자는 거 아니에요? 한번 앉아봐요. 안 자지나. 책상에 앉으면 인터넷 찾죠? 그죠? 인터넷 컴퓨터 키죠? 그럼 뭐예요? 공부 안 하고 검색만 하고 있죠? 자료 정리해야 됩니다. 이 가만히 봐봐요. 수검 전략은 상식이에요. 서브노트를 정리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해요. ROI 나옵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정리하죠. 그리고 정리를 했는데 그게 좋은 자료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게 더 좋을 텐데. 아무리 정리를 잘해봤자. 그러면 그거 여러 번 자료 읽어서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주제 하나 하는데. 2, 3일 걸려요. 2, 3일 걸려서 정리집 만들었어. 그럼 여기 있나요? 여기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어렸을 때 공부해도 확실한 건 있었어. 이렇게 수검 전략을 처음 들었는데 저기에서 뒤에서 있어요. 삼성 SDS에 요번에 몇 해 정보관리 기술사에 합격하신 분이 강의하겠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그럼 또 뒤에서 들어와. 그럼 서 있든가. 왜 뒤에서 들어오고 난리야. 서 있든가. 그럼 기대감이 엄청 나잖아요. 기대감을 딱 봤는데 그냥 아저씨인데? 솔직히 그 생각했어. 그냥 아저씨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술사입니다. 그럼 처음 올 때 뭐 이렇게 멋진 장구가 약간 연예인처럼 뭔가 이렇게 쭉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아저씨더라고요. 딱 오더니 앞에 딱 이렇게 서요. 삼성 SDS 수석 황 누구입니다 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몇몇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왜 반짝반짝을 봤더니 첫 번째 1번은 앞에 삼성 SDS라는 말 때문에. 그러면 봐볼게요. 집에서 놀고 있는 기술사입니다. 번쩍번쩍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아우라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아우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술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 형상관리라고 있는데 형상은 뭐 프로젝트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개발자들이 만든 산출물을 관리하는 거고 형상을 식별하고 통제하고 감사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식별할 때는 아이디 부여해서 추적성을 관리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 강의를 처음 듣고 요즘도 다 그럴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냈어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강사 입장에서는 야 너는 형상관리도 모르고 기술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모르니까 온 거야, 정확히 말하면. 맞죠? 모르니까 온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토픽별로 5분 단위로 주제를 막 바꿔가니까. 근데 나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너무 기뻤던 게 와, 저 삼성 SDS 수석님 아는 거 없구나. 왜? 아는 게 있으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모르면 어렵게 설명해, 항상. 맞죠? 모르면 아까 경사관법 있죠? 그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일단.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왜 하냐예요, 왜 하냐. 이걸 왜 하냐. 우린 수학 시험이 아니거든. 그쵸?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기뻤던 게 4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PPT를 쭉쭉쭉 읽어가면서 넘어요. 형사 관리는 뭐고, 프로젝트 관리는 WBS가 있고요. 일정 관리 하셔야 되고, 뭘 하셔야 되고, 쭉쭉 넘어가요. 딱 끝나고 너무 좋았던 게, 아, 기술사도 모르는구나. 그럼 나도 모르면 되겠네.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모르는데 답을 써야 되잖아. 그럼 답을 쓰려면 어때요? 백지에 글을 써야죠.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딱 있으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뭐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하는 공식적인 활동입니다. 뭐 임직입니다. 이렇게 리바이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입에 붙을 때까지. 근데 봐보세요. 지금 정보시스템 감리하니까는 잘 말이 안 나오죠. 제가. 지금 봐보세요.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바꾸냐? 정보시스템 감리는요.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한다. 이렇게 딱 단순하게 문장을 바꿔요. 그러면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러면 말이 좀 쉽죠? 그쵸? 단어들을 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말이 내가 와닿지가 않아.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에 있는 공유 자원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면 이게 어렵잖아요, 나한테? 인터넷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면 쉽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됩니다. 봐보세요. SQL 인젝션이란 입력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서 5와 1은 1을 넣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면 웹사이트의 입력값을 조정해서 DB를 해킹하는 겁니다. 이건 쉽죠? 중간에 5와 이런 쓸데없는 소리 빼버리고. 그래서 매일 뭘 하냐? 주제를 딱 정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은 뭐지? 하이퍼 플랜을 통해서 최적의 해를 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이퍼 플랜은 뭐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물어봐요.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 교주한테 물어봐야지. 나는 일단은 뭘 해야 돼요? 써야 되잖아요. 일단 써야지 뭔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 뱉어야 돼요. 그럼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료 정리를 안 합니다. 왜? 남의 걸 그냥 여기 넣기만 할 거거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책상에 안 앉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뭐예요? 자요. 아니 자요. 하루 종일 만약에 집에 8시에 갔다면 8시부터 2시까지 앉지 않고 종이를 갖고 이렇게 마루 걸어다니면서 읽어서 외워봐요. 안 졸려. TV 틀어두고 봐요. 그냥 볼 거 재밌는 거 있으면 봐요. 나 그렇게 했어요. 그것만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거야. 책상에 앉으면 졸리는 거고 정리하라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석 달 동안 머리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아까처럼 형상관리가 뭔지도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식별, 통제, 감사, 기록하는 거지 이걸 아는 거야. 근데 누가 그래? 야, 그 기트 써. 그러면 난 기트가 뭔지 모르는 거지. 그게 형상관리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나는 이건데 식별, 통제, 감사, 기록은 나온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기트가 뭔지 알고 기트를 실제로 쓸 수도 있어. 일도 잘해. 근데 식별, 통제, 감사, 기록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요? 나는 붙고 이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기술사에 붙은 사람은 실력이 없다가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1년 만에 붙었어. 내가 6개월 만에 기술사 붙었잖아. 결론 하나야. 아는 거 없구나. 그거예요. 장기간에 붙은 사람은 실력이 있어요. 좀 있어. 그 사람들이 있어. 3년 공부했어. 좀 있어. 그 사람 맞아요. 기술사보다 훨씬 더 잘해. 단기간에 붙은 사람들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단기간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이를 출력하고 읽는 거를 계속 하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눌러줘요. 어제 요것만 얘기하고 요 공부는 그만 얘기할게요. 어제 제 딸이 싱가포르에 있는데 싱가포르에 전화를 했어요.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는데 컴퓨터를 하나도 안 가르치고 배웠어. 왜냐면 남은 가르쳐서 보냈는데 정작 내 딸은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교재 한번 열어보자. 쭉 영어로 있겠죠? 전혀 몰라, 전혀 몰라요. 아, 이게 답답한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보이스톡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시켰어요. 자, 일단 외운다. CPU,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 디스크. 뭐라고? CPU,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 디스크. 외워서 말할 때까지. 그리고 얘는 CPU가 뭔지도 몰라요. 코어라는 말은 알아. 왜? 핸드폰에 코어 그러니까 살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CPU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CPU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전 꼭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CPU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한글로 해주고, 그걸 CPU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CPU의 스트럭처 컴포넌트가 있는데, 다 같은 말,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꼭. 그러면 CPU의 구성 요소는 레지스터, ALU, 인터커넥션, 컨트롤 유닛, 뭐 대답할 때까지. 이해돼요? 그럼 걔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그게 외워지잖아요? 어느 정도? 자, CPU의 구성 요소 뭐지? 컨트롤 유닛, ALU 말을 한다고요. 그럼 ALU가 뭔지 모르잖아요. ALU는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더하기 빼기를 어렵게 말하면 산술연산. ALU는 AND, OR, NOT 하는 거야. 그걸 어렵게 말하면 논리연산. 즉 ALU는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을 하는 거야. ALU는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을 하는 게 뭐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ALU. 그럼 ALU의 약자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레지스터 또 그렇게 물어봐.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거 뭐지? 레지스터. 그리고 그 말을 뱉을 때까지. 컨트롤 유닛. 답이 컨트롤 유닛인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문장을 뒤집어요. ALU가 뭐 하는 거라고? 산술연산.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하면 기술사학원,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어떤 학원도 공부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근데 자기 자신과 부모는 가능하다. 이게 남한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남한테 해줄 수 있겠어요? 이걸 보이스톡으로 1시간, 2시간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녁만 매일. 근데 우리 아들 3년 했어 그거. 진짜 3년 했어. 컴퓨터도 모르는데 보낸 다음에 3년 했어요. 그러면 걔 뭐 하냐면 이거 돼. 야, 요즘도 그래. 스크럼이 뭐냐? 그러면 팀 단위 활동을 강조할 에자일 프로세스. 그럼 팀 단위가 뭔데? 팀 단위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모르지 왜 물어볼. 난 그냥 외웠는데. 맞아요. 기술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졸업하고 올 때 어떻게 했냐면 백지를 50장을 딱 주고 딱 했어. 스크럼에 대해서 그러면 기술사 답안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50면을 안 보고 다 썼다고. 주제만 불러주면. 캐시 메모리 써. 딱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실력이 있냐? 없지? 없어. 없는데 그게 외워져서 누가 이런 강의를 하다가 스크럼 그러면 그게 그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SQL 인젝션? 해킹할 줄 몰라. 근데 SQL 인젝션 5와 1은 1이 있고 입력값을 조정하는 거지 외운 거야.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쓰면 막아지는데 왜 막아지는지 몰라. 외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해서 진짜 SQL 인젝션을 하다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였나? 그때 실력이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답 나온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우리 아들 갖고 테스트를 했어요. 아들 갖고 소프트웨어 공학 전체의 답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집에 바인더도 있어. 너무 그거를 갖고 왔는데 제가 싱가포르 이렇게 해서 링 바인더로
이거는 보고 쓴 게 아니라 말로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시킨 다음에 이 바인더를 딱 주고 지금부터 시험이다. 스크럼 써. 목차는 불러줘요. 일단 정의 써봐. 일단은 XP와 비교 써봐. 스크럼의 구성 요소 써봐. 이렇게 정의를 불러줬어요. 그랬을 때 책 한 권을 하루 동안 안 보고 다 썼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걔가 PM이라는 약자도 몰랐어요. 아니, 당연히 모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PL이라는 말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18살인데. 18살이 모를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되잖아요. 그걸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술사 공부인데 왜 내가 그렇게 했거든, 기술사를. 네, 모든 공부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답은 정해져 있지. 어떻게 하는지. 그죠? 나한테 불러줄 사람이 없으면 단어를 나열하고 문장을 읽고 내가 답을 해요. 그리고 거꾸로 말을 해. 제일 좋은 거는 레지스터가 뭐지? 그 답을 내는 거야. 그죠? 네, 첫 번째는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게 뭐지? 그건 레지스터. 근데 이걸 뒤집어요. 그래서 시원스쿨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답이.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30분 남았으니까, 이거 뭐 쓸 게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써왔는데, 자, 기술사를 따면 뭐가 좋냐?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돼요.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요. 30분만 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할게요. 자격증이 괜찮은 게 요새 몇 개가 있습니다. 기술사